늦은 밤, 하루치의 업무와 사람에 치여 무거워진 몸을 이끌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퇴근 후 지친 머리를 식히고 또 다른 생존의 지혜를 채우는 시간, 밤덕후입니다. 오늘 우리가 열어볼 서류는 건국된 지 60년 남짓된 거대 신생기업 조선의 비상경영 보고서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업계 1위를 달리고 있는 탄탄한 대기업이 있습니다. 조선을 반석 위에 올려놓은 전설적인 세종대왕이 세상을 떠나고 그 뒤를 이은 엘리트 출신의 유능한 이대 문종마저 취임한 지 불과 2년 만에 과로로 쓰러져 숨을 거둡니다. 회사의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사내 게시판이 불안감으로 도배될 수밖에 없는 초대형 위기 상황. 그런데 이 거대한 조직을 이끌 다음 3대 CEO로 취임한 인물이 이제 막 초등학교를 졸업할 나이인 12살의 소년 단종이었습니다. 회장실의 주인이 12살 소년으로 바뀌던 날, 주주총회장이나 다름없던 조선의 조정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회사 생활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리더의 공백 혹은 리더십의 약화는 곧 사내 정치의 신호탄이라는 것을요. 강력한 오너십이 사라진 회사는 필연적으로 쪼개지기 마련입니다. 이때 가장 불안에 떨었던 건 누구였을까요? 바로 회사의 지분을 두둑하게 가지고 있던 개국 공신들과 왕실의 대주주들, 그 중에서도 세종의 둘째 아들 수양대군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그저 가만히 배당금이나 챙기는 온실 속 화초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국정에 참여하며 능력을 입증해온 자존심 강하고 야심찬 인물이었죠. 하지만 오너 일가라는 이유만으로 그는 이제 권력의 핵심에서 철저히 배제되어야만 했습니다. 12살짜리 조카가 대표이사로 앉아있는 상황에서 숙부인 자신이 조금만 목소리를 높여도 당장 경영권 탈취를 노린다는 역모의 의심을 받을 게 뻔했으니까요. 자신이 키우고 헌신했던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책상이 치워질지도 모른다는 벼랑 끝의 불안감, 내 편 하나 없는 서늘한 회의실에 홀로 남겨진 듯한 고립감. 하지만 수양대군을 진정으로 공포에 떨게 만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어린 CEO의 뒤에서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권과 인사권을 통째로 집어삼키며 괴물처럼 몸집을 불려나가는 전문 경영인의 등장이었죠. 그가 바로 육진을 개척한 호랑이 좌의정 김종서였습니다. 직장 생활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뼈저리게 아실 겁니다. 회사에서 가장 무섭고 가장 절대적인 권력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재무? 영업? 아닙니다. 바로 내 밥줄과 승진을 쥐고 흔드는 인사권입니다. 어린 핏덩이 단종이 즉위한 조선이라는 거대 기업. 이 회사의 인사권은 오너 일가가 아닌 산전수전 다 겪은 백전노장 전문 경영인들의 손에 고스란히 넘어갑니다. 그 중심에는 영의정 황보인, 그리고 북방을 호령했던 호랑이 좌의정 김종서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린 CEO를 보필한다는 명분 아래 조선 역사상 가장 기형적이고 소름 돋는 결제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황표정사입니다. 황표정사의 방식은 이렇습니다. 주요 보직에 앉힐 후보자 3명의 이력서를 올립니다. 그런데 그중 김종서와 실세들이 미리 낙점해둔 이른바 자기 라인 사람의 이름 위에만 몰래 노란색 표식을 찍어둡니다. 12살짜리 CEO 단종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 노란색 점이 찍힌 이름에 기계적으로 도장을 찍는 것뿐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결제 셔틀로 전락해버린 거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끔찍했습니다. 김종서 라인을 타지 않으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실적이 좋아도 평생 승진은 꿈도 꿀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회사의 모든 부서, 모든 요직이 김종서의 사람들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철저한 파벌의 완성, 견제 세력이 사라진 완벽한 사내 독재였습니다. 이 숨막히는 사내 정치판에서 대주주 수양대군은 철저한 이방인이자 눈엣 가시였습니다. 김종서 일파는 수양대군의 손발을 묶기 위해 그의 측근들을 하나둘씩 좌천시키고 한직으로 내몰았습니다. 아침에 출근해 보면 어제까지 함께 웃던 동료의 책상이 치워져 있는 서늘함, 나의 힘으로는 그들을 지켜줄 수 없다는 처절한 무력감, 수양대군의 목을 조여오는 올가미는 점점 더 팽팽해지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사표를 강요당할 것인가? 아니면 회사 전체를 뒤집어 엎을 것인가? 하지만 기존의 룰과 사내 라인으로는 절대 저 거대한 호랑이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판을 뒤집으려면 아예 이 회사 시스템 밖에서 굴러먹던 잃을 것 하나 없는 미친 사냥개가 필요했죠.
바로 그때 권력의 가장 어두운 밑바닥에서 웅크리고 있던 만년 비정규직 한 천재 기획자가 수양대군의 시야에 들어옵니다. 번듯한 대기업의 공채 출신들만이 임원 배지를 달고 승승장구할 때 그 회사의 가장 어두운 지하실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력은 누구보다 뛰어나지만 이력서에 쓸 스펙 한 줄이 모자라서 만년 대리 혹은 비정규직으로 평생을 썩어야 하는 사람들. 1452년 38세의 한명회가 딱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의 집안은 원래 뼈대 있는 명문가였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가세가 기울었습니다. 그리고 머리 하나는 기가 막히게 비상했지만 안타깝게도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규직 공채 시험인 과거에 번번이 낙방했다는 겁니다. 당시 나이 38. 지금으로 쳐도 늦은 나이인데 평균 수명이 짧았던 조선시대엔 이미 인생의 황혼기를 바라볼 나이였습니다. 그 나이가 되어서야 지인의 추천으로 간신히 얻은 첫 직장이 경덕공직. 쉽게 말해 아무도 찾지 않는 낡은 건물을 지키는 말단 경비원, 철저한 비정규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명회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술이나 마시는 패배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차가운 지하실에 앉아 조용히 이 거대 기업 조선의 재무제표와 조직도를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저 꼭대기 펜트하우스에서 김종서와 황보인이 황표정사라는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쥐고 흔드는 이상 자신 같은 무스펙 비정규직은 평생 이 바닥을 기어다녀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정상적인 진급 코스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저들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기존의 룰로 이길 수 없다면 판 자체를 엎어버린다. 한명회는 사표를 쓰는 대신 새로운 회사를 세울 창업 기획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는 번듯한 엘리트 사원들과 교류하는 대신 주먹을 쓰는 뒷골목의 한량들, 불만에 가득 찬 하급 무관들을 자신의 수족으로 만들기 시작하죠. 언젠가 판을 뒤집을 행동대장들을 모으고 있었던 겁니다. 도끼를 품은 천재 기획자, 그리고 행동에 옮길 칼잡이들은 준비되었습니다. 이제나 남은 건 이 위험천만한 벤처 프로젝트에 명분과 막대한 자본을 대줄 투자자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 권력에서 밀려나 목이 날아갈 위기에 처해 있던 대주주 수양대군 역시 자신의 손에 피를 묻혀줄 사냥개를 미친 듯이 찾고 있었습니다. 벼랑 끝에 선 이방인들의 운명적인 만남은 이미 피할 수 없는 수순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살아남기 위한 가장 위험하면서도 확실한 베팅. 그것은 바로 공식적인 조직 밖에서 나만의 비밀 TF팀을 꾸리는 것입니다. 김종서 일파의 노골적인 견제로 숨통이 조여오던 수양대군. 그는 살기 위해 자신의 수족이 되어줄 완벽한 사냥개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오랜 지인인 권람의 소개로 마침내 그 어두운 지하실의 천재 기획자 한명회와 독대하게 됩니다. 가장 화려한 로열 패밀리와 가장 초라한 비정규직 문지기의 만남.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두 사람이었지만 그들은 서로의 눈빛을 보자마자 직감했습니다. 수양대군에게는 판을 짤 브레인이 필요했고 한명회에게는 자신의 기획안을 실행시켜줄 막대한 자본과 스폰서가 필요했다는 것을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공식 결제 라인을 완전히 무시한 채 조선의 소유권을 통째로 뒤집어버릴 초대형 프로젝트 팀을 발족시킵니다. 프로젝트명 계유정난. 그렇다면 한명회는 이 거사를 치를 팀원들을 어디서 스카우트했을까요? 그는 반듯한 관복을 입은 주류 엘리트 사원들, 이른바 스카이라인의 대신들은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어차피 그들은 이미 김종서라는 실세에게 줄을 선 상태였으니까요. 대신 한명회는 가장 어둡고 소외된 곳으로 향했습니다. 능력이 있어도 출신 성분 때문에 승진이 막힌 서얼들, 무과 시험의 낙방에 울분을 토하던 무사들, 심지어 주먹 하나로 뒷골목을 주름잡던 불량배들까지. 한명회는 이른바 아웃사이더들을 미친 듯이 헤드헌팅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홍윤성 같은 인물은 머리보단 주먹이 앞서는 다혈질이었지만 판을 뒤엎을 때는 이런 행동대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한명회는 정확히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양대군의 저택에는 매일 밤 주류 사회에서 버림받고 불만에 가득 찬 칼잡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김종서가 황표정사로 조정의 엘리트들을 독식하며 축배를 들고 있을 때
수양대군과 한명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의 목을 칠 사병 조직을 완성해낸 것입니다. 사내 정치에서 밀려난 벼랑 끝의 대주주, 그리고 평생을 비정규직으로 멸시받던 흑수저 기획자, 이들이 모아들인 아웃사이더 군단은 이제 출격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칼을 뽑아들 수는 없었습니다. 상대는 조선이라는 거대 기업을 쥐락펴락하는 노련한 호랑이 김종서. 정면 돌파로는 승산이 없었죠. 이제 수양대군은 적의 심장부에 칼을 꽂기 위해 조선 역사상 가장 완벽하고 치욕적인 연기를 시작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가슴속에 사직서를 품고도 꼴보기 싫은 상사나 윗선 앞에서 억지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숙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더 큰 도약을 위해 혹은 그저 오늘 하루를 살아남기 위해 자존심을 굽히는 그 피말리는 감정. 수양대군은 그 처절한 생존의 법칙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비밀 TF팀을 꾸리고 사병을 모았지만 아직 수양대군은 조선이라는 거대 기업의 실세, 김종서 일파와 정면으로 맞붙을 힘이 부족했습니다. 김종서는 늘 수양대군을 예의주시하며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죠. 이 숨막히는 산의 정치판에서 수양대군이 선택한 전략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스스로 바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수양대군은 완벽한 연기자가 됩니다. 정치에는 1%의 관심도 없는 척 매일 사냥을 다니고 술판을 벌였습니다. 권력의 중심에 서야 할 대주주가 스스로 나는 경영권에 관심 없는 한량입니다라고 온몸으로 광고를 하고 다닌 셈이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백전노장 김종서를 완벽히 속일 수 없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적의 방심을 끌어내기 위해 일생일대의 무리수를 던집니다. 바로 명나라로 떠나는 사신의 임무를 스스로 자처한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현대 회사로 치면 본사에서 호시탐탐 경영권을 노리던 유력한 본부장이 스스로 저 멀리 해외 오지지사로 발령 내주십시오라고 자원한 것과 같습니다. 무려 6개월이 넘게 걸리는 고된 일정, 그것도 본사의 모든 권력 기반을 텅 비워두고 떠나는 치명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이 눈물겨운 바보 연기를 하며 조선을 떠나 있던 수개월. 그 시간 동안 조선의 본사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수양대군을 끊임없이 견제하던 호랑이 김종서는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 녀석은 이제 끝났구나. 내 자리를 위협할 배짱도 야심도 없는 이빨 빠진 종이 호랑이일 뿐이다. 가장 완벽한 공격은 상대를 안심시키는 데서 시작됩니다. 만년 비정규직이었던 한명회의 기획대로 수양대군은 철저하게 자신을 낮춰 적의 교만을 끌어냈습니다. 실세 김종서가 황표정사로 권력을 주무르며 오만함의 극치에 달해 있을 때 그는 자신의 목밑까지 서늘한 칼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1453년 봄, 명나라에서 무사히 돌아온 수양대군, 바보의 가면을 벗어던진 승부사와 살생부를 완성한 천재 기획자. 이제 그들이 회사의 결제판 대신 진짜 철퇴를 지켜들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장 손에 땀을 쥐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순간은 언제일까요? 아마도 굳게 마음먹고 쓴 사직서를 품에 안은 채 상사의 방문을 두드리기 직전의 찰나일 겁니다. 1453년 10월 10일 밤, 수양대군이 느꼈을 중압감은 그 수천 배에 달했을 겁니다. 오늘 밤 실패하면 사직서가 아니라 내 목숨이 날아가는 상황. 치밀한 기획자 한명회는 살생부라는 이름의 잔혹한 구조조정 명단을 이미 완성해 두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 거대 기업의 실세이자 영원한 1인자일 것 같았던 호랑이 김종서의 숨통을 끊는 것뿐이었습니다. 모두가 수양대군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갈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승부사는 달랐습니다. 그는 적의 심장부로 단 서너 명의 수행원만 데리고 직접 걸어 들어가는 기행을 택합니다. 완벽한 방심을 노린 겁니다. 수양대군의 방문 소식에 권력의 정점에 있던 김종서는 의심 없이 대문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스스로 이빨을 뽑은 줄 알았던 종이 호랑이, 수양대군을 완전히 얕잡아 본 것이죠. 그 서늘한 밤 공기 속에서 수양대군은 아주 뜬금없는 핑계로 고도의 심리전을 겁니다. 대감? 오다 보니 제 관모에 뿔이 떨어졌는데 혹시 관모를 좀 빌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부디
이 서찰도 달빛에 한번 읽어봐 주시지요. 달빛의 의지에 편지의 글귀를 읽으려 김종서가 고개를 숙인 바로 그 찰나의 순간 수양대군의 신호를 받은 수하 이모우룬의 묵직한 철퇴가 그대로 호랑이의 머리를 내리칩니다. 피가 튀고 거대한 권력이 단 한 번의 일격에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듯했죠. 하지만 백전노장 호랑이는 그렇게 쉽게 죽지 않았습니다. 철퇴가 날아드는 순간 이상함을 눈치챈 아들 김승규가 필사적으로 몸을 날려 아버지를 감싸하는 겁니다. 이어진 수하들의 칼날에 아들은 숨을 거두었지만 그 틈에 피투성이가 된 김종서는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집니다. 구조조정은 실패했습니다. 구사일생으로 정신을 차린 김종서는 부인의 가마에 핏물에 젖은 몸을 숨긴 채 단종이 있는 사대문을 모두 돌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를 들여보내주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죠. 결국 사돈댁에 숨어든 김종서는 다음 날 아침 자신을 추격해온 수양대군의 행동대장 양정의 칼끝과 마주하게 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목숨을 구걸했겠지만 조선 최고의 실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존심을 꺾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죽이러 온 자들 앞에서 그는 서늘하게 호통을 칩니다. 네, 비록 이렇게 되었으나 정승의 몸으로 어찌 땅을 걸어가겠느냐. 당장 초원을 가져오너라. 그것이 늙은 호랑이의 마지막 포효였습니다. 김종서의 목은 그 자리에서 무참히 베어져 저잣거리에 내걸렸습니다. 결재판 대신 철퇴를 지켜든 하룻밤. 이것은 만년 비정규직 한명회가 기획하고 벼랑 끝 대주주 수양대군이 실행에 옮긴 완벽한 피의 구조조정의 신호탄이었습니다. 호랑이는 비로소 완전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죠. 한명회의 품속에 있던 그 핏빛 살생부가 이제 막 조정의 엘리트들을 향해 펄럭이며 펼쳐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김종서가 쓰러진 직후 수양대군과 한명회는 곧바로 다음 기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바로 어린 단종을 압박해 가짜 왕명을 내리게 한 것이죠. 반역의 무리가 있으니 모든 대신들은 지금 즉시 궐로 입시하라. 새벽 2시 곤히 잠들어 있던 조선의 임원진들에게 비상소집령이 떨어진 겁니다. 영문도 모른 채 관복을 주섬주섬 챙겨 입고 골문으로 달려온 대신들. 그들이 맞닥뜨린 건 평소에 익숙한 출근길이 아니었습니다. 궁궐 문턱 앞에는 어제까지만 해도 이름 없는 비정규직 문지기에 불과했던 한명회가 사신처럼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명단, 살생부가 곧 그날의 출근부였습니다. 한명회의 손끝이 움직일 때마다 조선을 호령하던 거물들이 골문 안쪽에서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갔습니다. 단 하룻밤만이었습니다. 어제까지 내 목줄을 쥐고 흔들던 상사가 처참하게 쓰러지고 변두리를 맴돌던 만년 아웃사이더들이 회사의 임원석을 꿰차는 데 걸린 시간 말입니다. 아침이 밝고 피 웅덩이를 피해 덜덜 떨며 회의실에 모인 살아남은 자들. 그들의 눈앞에는 옥좌에 앉은 12살 단종이 아니라 피 묻은 칼을 닦으며 서 있는 새로운 실질적 CEO 수양대군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대규모 인사이동이나 뼈아픈 구조조정을 겪어본 분들이라면 그날 아침 조정에 감돌았던 그 서늘한 공기를 어렴풋이 짐작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과 어제까지 웃으며 인사를 나누던 동료의 책상이 치워지는 것을 곁에서 지켜봐야만 하는 그 씁쓸함을 말입니다. 만년 비정규직이었던 한명회는 이 하룻밤의 기획으로 단숨에 1등 공신이 되어 영의정의 자리까지 올랐고 수양대군은 마침내 조카를 밀어내고 조선의 7대 왕 세조가 되었습니다. 승자들의 기록은 화려했지만 그들이 쓴 왕관의 무게는 평생 피비린내 나는 고독과 불안을 동반해야 했죠.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의 사무실에서는 다행히 철퇴가 날아다니지도 핏빛 살생부가 쓰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모니터 불빛 아래서 소리 없는 사내 정치를 견뎌내고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 키보드 위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낮에는 묵묵히 버텨내고 밤에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지식의 서재를 탐험하며 자기 개발의 끈을 놓지 않는 여러분. 남이 짜놓은 판에 휩쓸리지 않고 조용히 나만의 무기를 벼리고 있는 여러분의 그 치열한 밤을 응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의 출근길은 조금 더 단단해진 발걸음이기를 바라며